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단지입니다. 제가 진짜로 오랜만에 강의를 하게 됐죠. 진짜 오랜만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원래 시작한 게 시험 대비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였는데, 그건 진짜 오래됐네요. 그죠? 거의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안 한 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좀 놀기도 했고 좀 쉬기도 했으니까 다시 이제 학교에 곧 개학을 하기 때문에 가서 공부를 할 내용들을 좀 이제 다 같이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부담 없이 그냥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기술 과정을 먼저 첫 강의로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이제 듣다 보면은 좀 쉬운 것부터 듣게 되니까 그나마 이제 기술 과정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창은 언제나 이제 뭔가 고쳤으면 할 것, 아니면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 에너지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거의 90%, 아니 90은 너무했고 85% 이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의 90%를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인데요. 이 화석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화석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요런 거를 우리가 화석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에너지들이 점점 고갈이 되고 있고요.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환경의 오염이 많아집니다. 커진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물을 조금 마시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계속 우리가 화석 에너지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고갈될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새로운 에너지, 우리가 고갈되지 않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아보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요 화석 에너지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화석 에너지라는 거 제가 화면 밝기를 조금 조정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조정을 좀 해봤고요.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에너지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에너지가 무엇인지부터 좀 잡고 갈 겁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능력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노동 가능의 능력, 노동 가능성의 능력이죠. 노동 가능성의 능력과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화성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과 변화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지칭을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물질 또는 자연 현상을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자원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의 원료 또는 자연 환경,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화석 에너지이고 또는 핵 융합을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것이 있는데, 화석 에너지는 연소를 할 때, 그러니까 즉 불에 탈 때 환경 오염의 물질을 발생을 하고요.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는 연소, 그러니까 불에 탈 때, 태워질 때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을 합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 보급의 능력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초기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때 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넓게 보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처음에만 돈 많이 들이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놓고 보셔도 앞에 있는 비용이 크고 나머지는 괜찮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가공 여부에 따른 그 분류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가공이 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또 나누게 됩니다. 분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이 에너지를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에너지는 자연에서 얻은 최초의 에너지. 1차 에너지의 키포인트는 자연입니다. 그리고 최초가 되겠죠. 자, 두 번째, 2차 에너지는 이 자연에서 얻은 최초의 에너지인 1차 에너지를 변형하거나 가공을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가공하고 변형을 해서 사용 쉽게 해주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가 중요합니다. 1차 에너지의 예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태양열, 수력, 풍력 등이 있겠죠. 그 자연 그대로에서 우리가 얻어온 바로 그 물질, 그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이죠. 제가 원래는 이 패드에 딸린 그 펜으로 이걸 썼었어요. 저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펜 긴 거를 하나 새로 사가지고 굉장히 글씨가 편하게 써지네요. 잘 써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씨체가 제가 잘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니라서 최대한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필요성. 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가? 첫 번째,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화석에너지가 연소할 때 여러가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화석에너지. 화석에너지는요,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50년,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은 130년, 우라늄은 120년. 그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되려면 그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 풍력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교갈성 에너지, 에너지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는 청정 에너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에너지, 원유, 석탄, 가스 등의 수입을 줄여 에너지 국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공공의 미래 에너지,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비고갈성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거를 알게 다 써볼게요. 청정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기술에너지라는 것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공의 미래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석탄이 나지 않는다, 석유가 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수입을 해와야 합니다. 두바이 같은 나라에서요. 그러면 이 수입이 많아지면은 다른 나라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서 굽신굽신거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석유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우리한테도 편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에너지의 국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공공의 미래 에너지까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 미래 에너지. 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신재생을 뭐라고 쓰냐면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신에너지는 수소와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성을 하거나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및 가스화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신에너지는 수소와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또는 열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또는 화석 연료를 바꿔서 이용하는 에너지 자원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신에너지라는 거. 그러면 또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이나 폭발력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물을 전기분해하면 된다.
그죠? 가스나 액체 형태로 만들어 저장이 되고요.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료전지 보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할 때 일으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일종의 발전 장치입니다.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고 소음이 없다는 거 장점이 되겠죠? 생산된 연료전지는 일상생활 및 자동차 등의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가 막 해서 화학 반응을 할 때 요때 일으키는 에너지예요. 이것이 바로 어떠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뭘로 변환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야 해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연료 전지라는 것입니다. 연료 전지가 있어야지만 그냥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 지금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기가스 또는 소음이 없다라는 거. 생산된 연료전지는 일상생활 및 자동차 등의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에너지의 의미와 그 에너지가 이제 어디에 필요한지, 또 그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재생에너지까지는 아니지만 신에너지와 관련된 용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또 의욕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또 시간도 있으니까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했던 내용 또는 앞으로 할 내용 중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 제가 댓글을 읽었을 때 진짜 완전 뭔가 약간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너무 기분 좋은 댓글들 있죠. 그런 댓글들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